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환율 상승과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이어지면서 지수가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 가지 고민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도 시황과 업종 또 종목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들 저희 닥터스탁의 명쾌한 해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불스캡틴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 실시간으로 다양한 도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부터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불스캡틴 4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4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닥터스탁 시즌2 오늘 화요일을 함께 해주실 분이죠. 소문난 주식 맛집의 캡틴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소문난 주식 맛집의 캡틴 정진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과 간밤 이틀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9월 고용보고서가 거의 쇼크 수준으로 부진하게 발표가 됐고 또 골드만삭스가 올해와 내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그런 반면에 임금 상승률은 굉장히 높았고 또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급등도 이어지면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국내 증시도 양시장 1% 넘게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인플레이션과 테이퍼링 우려로 달러가 강세를 이어가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장중 1년 3개월 만에 1,20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 1.35% 낙폭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2,916선에서 종가를 기록했고 오늘 외국인 6거래일째 기관은 2거래일 연속으로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개인은 오늘 1조 원 가까이 순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도 비슷한 낙폭이었습니다. 1.36% 하락한 940선에서 마감을 했고 오늘도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도 폭이 줄어들면서 오늘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많은 종목들이 파란불을 켰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대장주들의 부진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 환율 부담으로 인해서 오늘 7만 원 무너지면서 6만 9천 원으로 장을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2% 넘게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상속세 이슈가 나오면서 삼성그룹주들 동반 약세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오늘 LG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이 GM 리콜 관련 충당금이 반영되면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GM과의 합의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주가는 상승 마감했고요. 또 미국의 전기차 업체 리비안의 실무진이 한국을 방문한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리비안 관련주들의 강세, 오늘장도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국제유가 급등으로 정유주, 석유, 화학주들도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하느니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그나마 코스피 지수가 2,900선을 지켜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 관전평을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 양대 지수 크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미국 증시 어제부터였죠. 어제 간밤이었죠. 8월 고용 지표가 기대치보다 한참 하회하는 결과치가 나오면서 물론 비농업 고용 지수는 15만 명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5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한참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도 크게 좀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 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미국 증시 영향을 받으면서 크게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오전 내내 낙폭이 좀 확대되는 이런 흐름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달러, 이걸 또 묵과할 수 없죠. 달러가 계속적으로 좀 강세가 좀 나오면서요. 연일 강세가 나오면서 1년 3개월 만에 장중에 1,200원을 좀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면서 외인 기관들이 전반 동반적으로 이제 매도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에 좀 매물들이 좀 출회되는 이러한 현상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당분간 11월에 또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도 있을 뿐더러 또 국내 한국은행에서 오늘은 금리 동결을 발표했는데 11월 달에는 다시금 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눈치를 보면서 좀 수급적으로 좀 차익 매물을 좀 실현하는 이러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달러 강세가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부담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오늘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지만 11월이나 또 내년 초에 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다소 변동성 구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드렸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불스캡틴 주식닥터의 관심 종목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시장은 어려운 가운데 개별주들 움직임이 좀 활발했던 모습이었는데 오늘 최근에 시장 굉장히 좀 어려웠지만 또 관심 종목들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 또 DA 테크놀로지가 16%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종목들 리뷰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아무래도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굉장히 좀 시장이 크게 하락했던 그런 날이었는데요. 그나마 좀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면서 83여 개국에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쇼박스가 오징어 게임 제작사의 지분 투자 사실이 밝혀지면서 쇼박스가 좀 관련주로서 부각이 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시장 대비해서 충분히 이러한 강세가 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은 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상승한 만큼 충분히 단기적으로 또 차익 매물들이 출회될 수 있다는 점도 좀 유념하시고 투자에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슈박스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이 콘텐츠주들의 상승 모멘텀이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 종목 한 개 더 확인해 볼까요? 네, DA 테크놀로지 역시 마찬가지로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그동안의 주가 흐름이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였는데 동사만 유일하게 좀 많이 눌리는 모습을 보였고 힘을 받지 못했던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의 제2의 테슬라라고 할 수 있는 리비안이라는 전기차 회사가 있습니다. 그 리비안 상장을 앞두고 있고 리비안 관련주들이 시장 하락에 대비해서 굉장히 강세를 연일 보여줬었는데요. 아무래도 DA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리비안에 대한 리비안 자체에서 자체 배터리를 탑재하겠다, 이러한 수직 계열을 만들겠다라고 좀 발표하면서 국내 한국의 임원진들이 운영진들이 한국에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DA 테크놀로지 역시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당일 굉장히 큰 전날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날 관심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노란톡방 참여하신 분 모두에게 좀 공개를 해드리면서 관심 종목을 좀 유념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일날만 해도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리비안 관련주가 상장 전까지는 그러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DA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최근에 리비안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전거래일에는 상한가 직전까지 급등을 했고요. 오늘도 추가적인 강세가 나오면서 5% 가까운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리비안이 상승하기 직전까지는 이러한 모멘텀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략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한 리뷰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브루스캡틴 주식닥터의 두 가지 관심 종목 리뷰를 들어봤는데 이 종목들 그리고 수익률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참여해 보시면 바로 또 도움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활용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 QR코드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브루스캡틴 4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브루스캡틴 4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특징 섹터와 업종에 대한 점검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하락장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이번 주 목요일에는 옵션 만기일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좀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 가장 또 충격적이었던 것은 반도체 대장주들의 급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삼성전자는 장중에 4% 가까이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환율 상승 영향도 있다고 하는데 달러 강세가 앞으로도 조금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주가가 계속 하락하게 될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장주들 좀 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거의 주력 수출 품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좀 달러가 강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수출 품목들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증시에는 오히려 자금을 좀 이탈하는 현상을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반도체 산업이 지금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분기 역사상 처음으로 70조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의 실적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비메모리,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는 오히려 내년에도 충분히 실적이 증가하기보다는 오히려 폭이 좀 완화되면서 오히려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시장 전망치가 오히려 주가에 좀 반영이 되면서 오늘 또 7만전자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당분간 이렇게 좀 조정하는 국면이 좀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좀 실적 업황 둔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하락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 드려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어서는 엔터 콘텐츠주들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체로 좀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은 좀 종목별로 차별화된 모습을 나타났습니다. SM이나 JYP 같은 엔터 3사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덱스터 같은 종목들은 오늘 좀 조정이 깊게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개별주 가운데 SM, CNC 같은 경우에는 CJ ENM의 지분 인수설 이러한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이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수혜주로 전망이 되고 있기도 하고 또 움직이고 있는 여러 가지 섹터 중에서 또 최근에 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받았을 때 접근이 가능한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지금 오징어 게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흥행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역사상 좀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컨텐츠 관련된 회사들이 너무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나 이렇게 전 세계 글로벌 OTT 기업들의 다시금 투자 유치나 혹은 투자 확대에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국내 콘텐츠 제작업체들의 주가가 크게 좀 상승세를 보여왔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SM, CNC 같은 경우에는 CJ에서 인수설이 좀 나오면서 오히려 개별적인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강세를 좀 보인 반면에 오히려 쇼박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오징어 게임 투자사로 지분 투자한 걸로 부각이 되면서 이슈가 되면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좀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난주까지 좀 강세를 보였던 콘텐츠 전반적으로 좀 오늘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좀 오히려 조정을 받을 때 이렇게 좀 콘텐츠 관련주들은 충분히 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 관련주도 또 특히나 위드 코로나와 이제 개화가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그동안의 실적에 대한 기저 효과를 바라볼 수 있는 게 바로 엔터 관련주입니다. 그동안에 공연, 티켓, 콘서트 등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제한적이었던 이러한 수입원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오히려 위드 코로나 관련된 리오프닝 수혜주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엔터 관련주는 오히려 좀 이렇게 좀 조정을 보일 때 모아가는 게 참 좋지 않나. 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와 콘텐츠 모두 조정 시 매수 전략이 가능하다는 의견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콘텐츠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그렇고 엔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정 보였을 때 차라리 모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나 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에 따른 수혜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 시 매수 가능하다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고요. 자, 이어서 원자재 관련주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상 최악의 전력난을 겪고 있는 중국에서 이번에는 집중호우가 발생을 하면서 석탄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석탄이나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년 내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도 간밤에 7년 만에 최고가인 80달러 선을 넘어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원자재 관련주들은 앞으로 좀 투자 전략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뭐 미국 페드에서 금리 인상도 이걸 많이 지켜보는 게 바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경제 성장에는 굉장히 좀 둔화적인 요소를 보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우려를 지켜보면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자재나 이런 원유 같은 것들도 충분히 지금 계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요 에너지 관련주들의 상승세는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바라볼 수 있고요. 원유 같은 경우에 터보 텍사스유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80달러가 넘어섰습니다. 80달러가 아무래도 2014년 거의 7년 전이죠. 7년 만에 80달러를 지금 돌파한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의 원유 가격이 굉장히 좀 하락세를 보였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다시 반등세, 강세를 보이고 또 천연가스 역시 마찬가지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아무래도 에너지원이 전력난으로 인해서 에너지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체 에너지를 찾거나 혹은 그 이상의 좀 에너지원을 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다라고 좀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승세는 아무래도 겨울철에 대비해서 난방 수요가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욱더 수요가 몰릴 것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도 충분히 이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 관련주들 혹은 에너지원 관련주들은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이어지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데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유효한 매매 전략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겨울철에 아무래도 에너지 수요가 더 급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원자재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당분간은 상승 모멘텀이 지속될 것 같다라는 전망을 드려봤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장에서 투자 전략으로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특징 업종에 대한 의견과 처방전들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나 유망 종목, 투자 전략 같은 부분들은 노란톡방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불스캡틴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2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불스캡틴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 분석부터 업종 점검,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참여 방법은 QR코드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불스캡틴 4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4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주식 투자의 정석,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불스캡틴 주식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강의에 나온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시고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일주일 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원포인트 주식 레슨. 제가 매주마다 주린이 여러분 혹은 또 주린이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쉽고 혹은 이해하기 쉽고 실제로 따라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주식 원포인트 레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식 레슨 하는 데 있어서 필살불스 기법이라고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하지만 쉽고 간결하게 좀 제가 많은 패턴들을 급등하는 패턴들을 요약해서 실전 매매에 최적화시켜서 만든 기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2달 전부터 여러분들께 하나하나씩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누구나가 보기에도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급등 패턴을 찾아가면서 미리 단기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법이니까 잘 듣고 따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지난주부터죠. 거의 3주 전부터 섹터별 공략으로 해서 실전 매매 전략, 실전 매매 편을 여러분들께 지금 매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같은 경우는 남북 경협, 그 전주에 2차 전지에 관련해서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알려드리고 매매 전략을 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번 주 오늘 준비해온 섹터별 매매 전략은 바로 우주항공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우주 산업, 우주 산업은 굉장히 먼 미래인 것 같고 굉장히 영화로만 봐왔던 거지만 실질적으로 역사나 흐름을 보시면요. 아무래도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미국하고 소련하고 패권 전쟁을 하면서 굉장히 주도하면서 우주 산업이 시초가 됐었고 발전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50년, 60년, 70년대 보면은 위성 발사한 요 증가율을 보면 연평균 30%씩 매년 이렇게 증가할 정도로 굉장히 우주 산업, 위성 산업이 좀 발전하는 시기를 맛봤는데요. 그 이후에 80년대 들어서면서 굉장히 소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제난에 허덕였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 감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주 산업에 대해서 거의 계속적으로 산업의 발전보다는 계속 축소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2005년까지 계속적으로 단계별로 계속적으로 축소가 되는 우주 산업에 대해서 투자가 축소가 되는 이러한 모습이었는데요. 2014년도 한 7년 전이죠. 그때부터 중국은 미래의 핵심 분야다. 우리가 투자하지는 않은 분야지만 미래의 핵심 분야다라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좀 포고하면서 우주 산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그때부터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년 22% 예산을 늘려가면서 우주 산업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글로벌 최고 기업들이죠. 아마존 혹은 테슬라. 이러한 기업들이 우주 산업에, 우주 여행 혹은 우주 산업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개발하고 실질적으로 우주 여행을 가시화하게 되면서 점차 현재로서는 우주 산업에 대한 바로 우주 여행도 갈 수 있는 이러한 가시화가 되어 왔다. 그러면서 민간 부분 투자도 확대해 나가면서 우주 산업이 글로벌적으로 지금 전 세계 부호들을 선두로 해서 지금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우주 산업 대체 어떠한 시장이 펼쳐져 있나라고 보시면 쉽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주 여행이 있겠죠. 실질적으로 올 여름만 보더라도 우주 여행을 이미 여러 회사들이 했었죠. 세 군데 회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좀 달나라까지 가지 못했지만 상공 100km, 80km 혹은 500km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우주 여행에 대한 지금 신호탄을 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시장 통신 서비스 시장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5G가 기지국에 설치하고 땅을 파고 다 연결을 한다 이러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통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위성으로 발사해서 전 세계에 똑같은 고속,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 민간 업체들이 너도 나도 지금 발벗고 나서면서 위성 발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지구 관측, 자원 개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지질에 관련된 내용 혹은 관련된 내용, 자원 개발이 어떠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고 수익이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여행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진 갤럭시라는 영국 회사가 있습니다. 버진이라는 영국 회사가 있는데 창업자는 리차드 블랜슨, 세계 부호 중에 한 500위권 안에 드는 부호입니다. 500위권 안에 드는 부호인데 7월 11일이었죠. 올해 7월 11일에 4명의 우주 관광객을 태우고
고도 88km까지 올라가면서 우주 여행을 최초로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합니다. 그래서 10분 동안의 무중력 상태에서 우주 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지금 그 다음에 바로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마존의 미국의 회사죠. 미국의 최대 회사죠.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회사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7월 20일에 일주일 뒤죠. 버진 갤럭틱 발사 이후 7월 20일에 4명을 태우고 본인 포함 본인 동생 그다음에 4명을 태우고 100km 상공까지 비행을 하면서 우주 여행에 신호탄을 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최근이었죠. 9월 15일이었죠. 테슬라의 지금 전기차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회사가 바로 스페이스 X라는 회사입니다. 네, 9월 15일 날 4명을 태우고 무려 535km까지 올라가면서 1시간 30분 동안의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이러면서 총 3일간의 비행을 하면서 우주 여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민간 업체들이 우주 여행을 하면서 이 우주 여행 하는데 1인당 가격이 뭐 8천만 달러, 뭐 수백억,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500억 가까이 1인당 비용이 500억 가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부자 아니면 할 수 없는 여행을 지금 시작 단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민간 우주 여행이 확대가 되고 투자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 서비스 가장 좀 시장이 클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간 제약을 받지 않는 아무래도 위성 통신들의 발전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지구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수천 개, 수만 개의 위성들을 지구 이렇게 저궤도로 띄워놓고 전 세계에 똑같은 초고속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G가 전국적으로 거의 뭐 설치가 많이 되면서 5G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늘어나고 있고 도시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큰 대륙 같은 경우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러한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5G를 이용하기에는 대도시가 아니고서야 이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하지만 이렇게 위성으로서 통신망을 이용한다면 전 세계 아프리카를 가서도 내가 지금 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너도 나도 민간 업체들이 주도해서 지금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스페이스 X 같은 경우 아까 테슬라 회사라 그랬죠.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는 2027년까지 즉 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6년 남았습니다. 6년 동안에 12,000개 인공위성을 쏘아 보겠다. 이러한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2,000개 정도 쏘아 올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국의 원웹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역시 마찬가지로 위성을 주로 만드는 소형 위성을 만드는 회사인데 600여 개 소형 위성을 쏘아 올려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290여 개의 소형 위성을 쏘아 올린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통신 서비스가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큰 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지구의 관측, 즉 지진이나 지질 변도나 이런 걸 통해서 위성을 활용해서 지표면의 변화를 탐지를 미리 할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재해 등을 예방을 하거나 피신을 해서 좀 위험을 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산업도 서비스도 제공될 수가 있고요. 또한 우주자원 개발, 지구 인근의 소행성들에서 채굴 가능한 이런 자원들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철의 양이 무려 37조 톤, 약 11조 달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니켈, 코발트, 지금 백금속 이것도 역시 수백만 톤 혹은 수천만 톤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주변 인근 행성에서 이러한 자원들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게 자율주행이죠. 네, 자율주행에서 가장 필수적인 게 통신 서비스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보이는 시각에서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용량이 큽니다.
그러한 용량들을 빠르게 주고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좀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신이 그만큼 빠른 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자율주행의 필수적인 아무래도 고속 인터넷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율주행도 충분히 가능해진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 교통 정보를 반영해서 실시간으로 이러한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주고받아서 자동차가 스스로 인간이 하지 않은 스스로 시스템적으로만 운행할 수 있게끔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러한 선박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자율 운항 시스템이 점점점 도입이 되고 있고 이러한 서비스가 위성 산업을 발사함으로써 충분히 가능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시장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또 지금 계속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정책을 거기로 좀 몰고 있는데 또 최근 현실적으로 나타난 문제들이 바로 이 전력난들입니다. 네, 신재생으로만 충분히 에너지원을 소화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주 태양광 이런 것들을 태양 에너지를 위성에서 받아서 그걸 전기로 변환시켜서 지구에 쏴서 그 전기를 에너지를 활용한다라는 계획에 지금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의 나라에서 공동으로 2030 우주 태양광 프로젝트를 오히려 지금 준비하고 실행의 목표를 옮기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도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주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주 산업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시면요. 위성 제작하는데 총 전반적으로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 규모는 2,706억 달러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3,700억 달러 가까이 됐었는데 그거는 부가적인 예산을 통한 예산이고 현재 실질적으로 2020년 기준으로 상업용으로만 사용되는 게 2,700억 달러 요 기준이 됩니다. 거기에서 위성을 제작하는 게 122억 달러밖에 안 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위성 서비스 혹은 지상 장비입니다. 거의 다 통신 장비 및 위성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혹은 통신 이런 장비고 위성 통신, 원격, 이러한 것들이 주로 시장이 가장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업체들도 이 시장이 크기 때문에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아마존을 필두로 해서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계속적으로 대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우주산업에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요.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약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3.9조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위성 서비스 및 장비 역시 마찬가지죠. 68%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제작하고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30%가 채 안 되는 수준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한미 미사일 협정, 한미 미사일 협정 때문에 500km에서 800km까지 발사체를 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올해 5월에 이 한미 미사일 협정이 좀 폐기가 되면서 이제 로켓 발사가 가능해졌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민간 혹은 정부가 주도해서 로켓 발사 및 위성체 발사가 투자가 좀 확대되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정부의 주 목적은 우주 발사체 위성 개발에 거의 초점을 맞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민간 업체 같은 경우에는 위성 서비스와 장비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돈이 되는 건 이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가적으로 안보나 이러한 또 전략을 따졌을 때는 충분히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21일입니다. 이번 달 20일에 국내 기술로 개발된 누리호가 발사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련주들의 좀 긍정적으로 우주 산업도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의 기술이 집약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게 성공하면 그만큼 또 기술로 인해서 산업이 점점점 커지고 관심이 모아지고 이슈가 되고 또 돈도 많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요. 적어도 위성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률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우리나라 우주 산업을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우주항공 섹터가 있습니다. 테마가 이렇게 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관련주들이 좀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주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시면요. 솔직히 그동안에는 우주가 우리나라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주산업에 대해서 크게 전망도 없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움직임이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달이었죠. 올해 1월 미국의 거의 최대 거의 탑 10 안에 드는 운용사가 있습니다. 그 운용사에서 우주 ETF를 만들었습니다. 이 아크 인베스트라는 회사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펀드 수익률이 무려 158% 연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었거든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연 20%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고 최대의 헤지펀드 회사인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역시 연 30%의 수익률인데 이 회사가 무려 160%의 수익률을 올려서 전 세계적으로 돈이 엄청나게 몰리면서 작년 한 해 같은 경우에 거의 탑 10에 한 번에 뛰어올랐다. 그러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은 이런 운용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운용사가 우주 ETF 상품을 만들겠다. 우주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모아서 ETF를 만들어서 투자 확대를 하겠다라면서 올 1월 달에 그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출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 우리나라, 중국 역시 마찬가지로 우주 항공 사업을 하는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정말 엄청 크게 상승을 보였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우주항공 섹터가 좀 유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올해 7월 달에 민간, 아까 말씀드렸죠. 민간 우주, 버진 갤럭틱, 그다음에 블루 오리진, 그다음에 스페이스 X 등 민간 우주 여행이 발사가 또 성공을 하면서 더욱더 관심이 좀 모아졌다. 네, 이런 우주 여행에 대한 가시성이 좀 보여지면서 산업의 발전이 점점점 기대감이 생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아무래도 우주 산업은 먼 미래이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관점에서 매매하시는 것이 가장 유효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우주항공 섹터를 투자하실 때에 대한 참고적인 내용들이니까 이 참고 내용을 통해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9월 달에 지난달이었죠. 지난달 스페이스 X가 우주여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이따가 뒤에 가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7월, 9월 잘 보시면 이때 우주항공 테마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좀 기대감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바로 작년 올해 1월 달인데 AP 위성이라는 종목입니다. 윙공 안테나 이런 것들을 주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월 단 한 달간에 무려 주가가 209%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기간이 바로 전 세계적으로 우주항공 테마가 인기가 있었던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쭉 조정을 받다가 오히려 7월 달에 또 버진 갤럭틱이나 블루 오리진이나 여기 기준으로 해서 발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또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30%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9월 달에 또 9월 달에 스페이스 X가 발사를 하면서 또 여기서 한 20% 좀 상승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우주항공 섹터에 대한 흐름을 보시면 세트랙 I 역시 마찬가지로 우주항공 관련주인데 1월 달에 보시면 무려 165%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쭉 조정을 받다가 7월 달에 역시 마찬가지로 20% 가까이 상승했고요. 9월 달도 역시 마찬가지로 30% 가까이 상승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마찬가지로 우주항공 테마에 관련된 종목인데요. 1월 달에 무조건 168%나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그보다 더 이상 상승을 하면서 50%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우주항공, 민간 우주여행 이런 것들이 좀 뉴스에서 이슈가 될 때마다 강세를 보이는 패턴을 눈여겨보신다면 충분히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강세를 보여왔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주항공 섹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섹터별 매매 전략을 왜 준비해갖고 왔냐 말씀을 드리면 바로 10월 21일에 누리호가 발사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 기술로만 발사를 하는 국내 업체들, 국내 기관들만 참여하는 순수
국내 기술이다. 300여 개 업체들이 참여했었고요. 그다음에 3만여 개 부품들이 개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로 누리호 발사 효과, 경제 유발 효과가 약 3조 원으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아무래도 순수 국내 기술이다 보니까 집중 보도 및 이슈화가 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주가에 먼저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로서는 오히려 이번 주나 다음 주 내에 단기적으로 공략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섹터별 매매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이번 주 이 발사 전까지는 충분히 기대감으로 단기 수급 모멘텀이 붙을 수 있다고 해서 오늘 섹터별 매매 전략 필살 불수 기법을 우주항공으로 준비해갖고 왔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원포인트 주식 레슨 필살 불수 기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필살 불수기법 강의. 오늘은 우주항공 관련주들에 대한 매매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관련 산업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들 참고하셔서 관련 수혜주들 매매하실 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 또는 관련 투자 전략들 더 자세하게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불스캡틴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2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에서는 시황과 업종,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부터 투자 노하우가 가득 담긴 강의까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2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2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불스캡틴 4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4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또 오늘 가지고 오신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데요. 힌트 들어볼까요? 네, 오늘 필살 불수기법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우주항공 섹터에 대해서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앞서 7월 달에 블루 오리진 발사 이전에도 우주항공 테마가 전반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와서 상승세를 좀 보였었고요. 9월에 스페이스 X 역시 발사 이전에 근 한 달 정도 전부터 계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뭐 우리나라 누리호도 역시 발사를 앞두고 단기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와서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내다보고 있는데요. 2010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2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국내 우주과학 기술의 역량이 총동원된 초대형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참여한 기업만 무려 300여 개의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요. 누리호 체계의 총조립을 맡은 게 바로 한국항공우주 카이가 맡았었고 엔진 총조립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발사대 있죠. 이 발사대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이 총괄하면서 4년 6개월에 걸쳐서 완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국내 기술로만 발사 성공을 목표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언론에서는 좀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서 굉장히 좀 많이 보도가 되고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슈화가 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성공하게 되면 더 큰 수혜주 찾기를 전환할 텐데요. 그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 전까지는 기대감이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략할 회사는요. 네. 바로 위성 시스템을 개발하고 설계해서 생산까지 할 수 있는 우주항공 전문 기업 세트랙 I입니다. 네, 아실 분들은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요. 한국 최초 위성인 우리별 1호들의 이런 개발진들이 1999년에 창업한 회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 초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 투자, 유상 증자를 통해서 지분 30% 가까이 인수하면서 현재 35%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주 ETF 출시할 당시에 주가 아까 보셨듯이 165%나 넘게 상승하면서 관련 산업의 최대 수혜주로 좀 두각이 되면서 주가의 상승폭도 좀 크게 받는 경향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상 시스템 부분, 이동형 시스템, 수신 처리 시스템, 무인항공 시스템, 지상 통제 시스템, 무인항공 운영 통제 시스템 다차원의 영상 플랫폼을 디스플레이 플랫폼을 취급하고 있고요. 위성으로부터 취득된 정보들을 수신 처리하기 위해서 영상 처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고 고성능 중소형 지구관측 위성 공급 시스템 등 다양한 정말 우주 부품들을, 우주 항공 부품들을 많이 생산하고 제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 또 거래처가 어디에 있냐? 네. 국내 국방과학연구소, 그다음에 LIG 넥스원,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등 굴지의 우주 방산 기업들의 주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정부 기관에서도 충분히 납품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에도 충분히 유럽 최대 항공사 에어버스죠. 여기에도 충분히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고요. 해외 정부기관 등에도 이러한 시스템 등을 공급하고 있어서 굵직한 다양한 안전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충분히 점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세트랙 I라는 종목이 오늘 좀 4~5%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단기적으로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공략할 만한 종목으로서 제가 히든 종목으로 준비할 것 같고요. 매매 전략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자세하게 장중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장중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앞으로 10월 21일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우주항공 관련주 세트랙 I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성 시스템 개발 제작 업체라고 하고요. 이 누리호 발사 이슈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수혜주로 부각이 기대가 되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자, 관련해서 어떤 시점에 매매를 하면 좋을지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바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내일 시장을 또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도 이제 또 반등이 나오게 될지 좀 궁금한데 내일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오늘 달러가 1,200달러 돌파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달러 강세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오늘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좀 안 했어요. 일단은 동결을 시켰고 만약에 이렇게 좀 다음 달에 인상할 전망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번 달에 인상을 했더라면 당연히 미국과의 또 금리 차이가 점점점 커지면서 달러 강세에 더 기름을 붓는 격이 됐을 수 있는데 동결이 되면서 오히려 지금 달러가 아직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좀 횡보세를 나타내지 않을까. 그러면 충분히 자금 이탈이나 매물 출회 등 좀 저지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반발 매수세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워낙 테이퍼링, 경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제 성장 둔화 등 다양한 좀 악재적인 요소들이 시장에 잔존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판단하셔서 단기적으로 좀 매매 전략을 세우시거나 혹은 보유 종목에 대해서 중장기 관점에서 오히려 지금 시급하게 진입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내일 장세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차익 매물들이 충분히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에서 또 다시금 미국 증시가 반등세, 반발 매수세로 유입돼서 반등 보면 국내 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강달러, 달러 강세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달러가 더 강하게 오르지 않는다면 추가 하락은 멈출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하지만 이 글로벌 이슈들이나 악재들 잘 체크해 보시고요. 보유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 오늘
오늘 밤 또 미국 증시도 잘 체크해 보셔서 내일장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히든 종목과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모두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참여 방법은 QR코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QR코드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불스캡틴 4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4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장 분석과 업종 점검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분석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에서 다 못다한 내용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세하게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